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했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누구누구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예언이 내려진다는 터무니없는 말이 조금씩 돌던 때였는데요. 요즘에 이런 걸로 낚여지는 사람이 있냐? 야, 요즘 이거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 바로 옆에선 한 남자가 공포에 떨며 시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정체불명의 괴물들. 남자는 그들을 피해 급히 도망치는데요. 앞을 막는 게 건물이건 사람이건 오직 남자만을 쫓는 이들. 얼마 가지 못하고 붙잡힌 남자는 잔혹하게 찢겨나갑니다. 그리고 눈부신 빛과 함께 그를 불태우고 사라져버리는 그들. 듣도 보도 못한 사건에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성역 대로변 살인 사건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사 경우는 그저 시큰둥한 반응뿐입니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엄청난 고열에 의해 정진수 새진리에 뭐해 이건 또? 야, 진경우 핸드폰 그만 봐 임마. 다 설명하잖아. 어쨌든 괴생물체가 저지른 건 명백한 살인이니 그들을 붙잡으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최근 몇 년 동안 됐어. 일단 1팀은 희생자 주변 수사부터 철저하게 시작해. 경우는 연관된 종교단체 새진리회 조사를 맡게 됩니다. 야, 그리고 진경훈. 예. 그 새진리인지 뭔지부터 자세히 털어봐.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가는 길에 소속 단체인 화살촉의 정보도 확인하는데요. 화살촉이 이 단체의 열성적인 신도들로 구성됐다는 의혹도 있다. 뭐 입고 있냐? 아, 이거요? 인터넷 지식백과요. 아니 근데 이 화살촉이 인터넷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던데. 야 화살촉? 그 미친놈들? 골치 아픈 집단이 끼어있는 와중 새진리회가 주장하는 천사와 사자의 존재까지 알게 되죠. 천사 같은 게 나타나서 지옥에 갈 날짜를 알려준다는데요? 그럴듯한 신의 등장에 반가워하는 동료와 달리 무덤덤하게 넘기는 경운. 신이든 뭐든 진짜면 좋겠네. 뭐 좋긴 뭐가 좋아 인마. 곧이어 사건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온통 피해자의 흔적뿐 증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좀 나왔고? 안 나와. 발자국들도 없고. 목격자의 얘기로는 타액도 막 흘렸다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서 집회 중인 새진리회. 뭐 새진리인가 뭔가 집회한다더만. 저기 의장 진수는 같은 방식으로 죽은 이들이 모두 중범죄자라 주장하는데요. 제조, 강절도 하나같이 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죄를 짓지 말라는 신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집회가 끝나고 진수를 찾아가 조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수사 중인데요. 살인 사건이요. 네. 경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시험 말씀하시는군요. 옆에 보이는 익숙한 얼굴, 바로 경운의 딸이었죠. 딸이 왜 진수를 돕는지 혼란스러운 경운.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너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니야? 진수는 오히려 그를 진정시키고 자리를 이동하는데요. 새진리회에서는 미성년자한테도 일을 시킵니까? 그런 우연이 다 있네요. 봉사활동하면서 몇 번 만났는데 우리 희정 씨 자원봉사는 자제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는 이제껏 봐왔던 일명 사이비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게 참 많으시죠. 우리 형사님들 무슨 신흥 사이비 종교 교주 이런 거 상상하면서 오셨나 보다. 저 그런 거 아닙니다. 회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차가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던 진수는 20살이 되자마자 죽을 계획이었고 그래서 티베트 초원으로 갔죠. 죽기 위해 간 곳에서 사자들의 시연을 목격했죠. 그 순간부터 진수는 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신의 흔적을 찾아 돌아다녔죠. 하지만 경우는 그의 주장에 회의적인데요.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네. 그때 경운의 아내를 언급하는 진수. 희정 씨 얘기 들었어요. 형사님 아내분이 살해당한 사건. 그 살해범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경운은 그를 더욱 의식하게 됐죠. 보통 사람 아닌데요, 형님. 그럼 사회 비교주가
보통 사람이겠냐?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진수를 검색해 보는데요. 죄다 그를 영웅이라 일컫는 기사들 중 피해자 모임이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진수가 한 말이 떠오르죠. 혜정 씨에게 들었어요. 그 살해범은 지금 자매하고 있을까요? 마약범에 의해 살해당했던 경훈의 아내. 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살해범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았고 진수의 말대로 그는 멀쩡히 사회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한편 늦은 밤 퇴근하는 노점상 주인 정자. 먼저 갈게요. 일을 마치고 온 그녀를 어린 자식들이 생일 축하와 함께 반겨주는데요. 축하합니다. 아이리 고마워. 그런데 이때 엄마. 천사가 나타나 정자의 지옥행을 고지합니다. 같은 시각 새진리회를 따르는 광신도 화살촉의 리더가 생방송을 진행 중인데요. 신의 진짜 의도는 신이 벌하시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신께서 시위를 당기시면 우리는 날아가야죠. 그는 신의 계시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 악담을 퍼붓죠. 넌 임마 조만간 100% 지옥행이야. 심지어 직접 그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신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잘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피의 사실이 있어야지 수사를 하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보를 하시던가 해야. 여보세요. 화살촉에 당한 피해자 진술에 어제 본 기사 속 변호사가 왔는데요. 예, 진경훈 경사입니다. 저 소도합동 법률사무소의 민혜진입니다. 사건을 저지른 화살촉 무리는 죄다 철없는 10대. 니네가 지금 미성년자인 거 믿고 이러나 본데 니네는 이제 촉법소년 아니야. 다 소년원 가야 되거든. 소년 안녕. 그들은 새 진리회를 굳게 믿고 있었죠. 우리가 재판받을 때까지 이 세상이 이대로 있을 것 같아요? 새진리회의 신의 의도는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요? 변호사 혜진은 화살촉의 최근 행보를 주의해줍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들은 계기만 주어지면 끝도 없이 폭주할 광신도들이에요. 새진리회나 화살촉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꼭 제보해 주세요. 네. 최근 그녀를 찾아온 건 사무실 계단에 욕설만 적는 새 진리회 신도들 뿐인데요. 민혁 씨, 우리 저 벽에 낙서 한번 싹 다 지우자. 응? 그런 혜진을 찾아온 한 의뢰인. 그녀는 바로 얼마 전 천사의 선고를 받은 정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혜진입니다. 저 찾으셨다고. 제가 지옥에 가게 돼서. 저거 좀 봐. 아 예. 이게 뭐야? 새진리회분들이 제가 고지를 받은 거라고. 아, 새진리회요? 저희 애가 이런 거는 거기가 제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정자가 먼저 찾아갔던 곳은 사실 새 진리회였는데요. 그들은 그녀에게 죽는 순간을 방송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뭘 하든가요, 거기는?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싶대요. 제가 지옥에 가는 순간을. 네? 그리고 그 대가는 중계료 30억 원. 정자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중계료로 30억 원을 주시겠대요. 그 돈 제가 우리 애들이 꼭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망설이는 혜진을 동료 변호사가 설득하고 박정자 씨가 손해할 게 뭐가 있어? 지들이 다 망신당하고 30억도 준대잖아. 뭐가 됐든 돈이라도 받는 게 낫지. 결국 그녀도 말도 안 되는 이 의뢰를 받아들이기로 하죠. 일단 경찰한테 알리자. 오케이, 얘기한다. 오케이? 사실 혜진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엄마 미쳤어? 무슨 암 환자가 담배를 펴? 정작 죽음을 앞둔 엄마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딸 얼굴 보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 도착한 불에 탔던 시신의 감정서. 감정서 아니야? 줘봐.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이랍니다. 그럼 그게 뭐야? 야 니네들은 봤잖아.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 그때 경훈에게 걸려온 혜진의 전화. 예. 예? 한편 진수는 정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동네가 뭐 그렇게 비싼 동네는 아니라서요. 건물 협의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고 온 경훈과 마주치게 되죠.
변호사님들이 부르셨나 봐요. 진수는 경찰들의 수사를 무의미한 짓이라 치부하는데 신의 고지를 쫓는 형사들이라.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일식이 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큰 개가 해를 베어물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개를 잡겠다고 사냥꾼들을 출동시키고 그랬다네요. 그 순간 사냥꾼이 더 낫지 않아요? 민혜진 변호사님이시군요. 혜진이 나타나 일침을 날립니다. 일식을 신의 분노라고 생사람이나 잡는 제사장보다는요. 곧이어 정자의 집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빠 뭐해? 좀 조용히 좀 있어봐. 방송 불발되더라도 나머지 잔금 전액은 입금하셔야 하고요. 아이들 신상은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저 양아치 아닙니다. 진수가 대뜸 그녀의 사정을 궁금해합니다. 자제분들이 몇 살이에요? 이제 13살하고 6살이에요. 근데 사진에 아빠가 없어요. 제가 미혼모입니다. 저기요, 지금 그게 왜 궁금하신 거예요? 그건 정자가 지옥을 가는 이유를 묻는 것이었죠. 박정자 씨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유라, 방에 들어가 있어. 뭘 잘못했는데 지옥 가냐고! 들어가. 난데없는 지옥행에 억울할 법하건만 오히려 행운이라는 정자. 제 죄는 아무거나 붙여주세요. 우리 애들만 고생 안 하고 좀 살 수 있게. 그게 저한테는 행운이에요. 모두 그녀를 안타까워했지만 진수는 아무 감정 변화 없이 새 세상이 올 거라 전합니다. 곧 새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럼 새 세상에서 뵙죠. 진짜 시연이 될지 완전히 믿지는 않더라도 혜진은 정자의 아이들의 거처를 미리 정해뒀는데요. 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은 내일 모레 캐나다에 있는 제 친척 집에 보내려고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경운의 동료 형사. 그날 저녁 시연의 생중계 소식이 화살촉 리더에 의해 공개되고 지옥에 가는 상황을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모두 죄인을 궁금해하던 이때 누군가 정자의 정보를 알립니다. 그가 바로 이제껏 화살촉의 정보를 넘겼던 경운의 동료 형사였죠. 한편 오늘 들어오지 않는다는 딸의 연락을 받은 경운. 야, 너 어디야 이 시간에? 나 친구 집. 시험이라 밤샘하고 내일 같이 학교로 가려고. 그 밤을 아주 꼴딱 세우지는 말고 잠은 좀 자가면서 해 그럼. 하지만 그녀는 사실 진수와 함께였는데요. 아버님이세요? 그렇진 않아도 낮에 아버님 뵀었는데 고마워요 혜정씨. 결심해줘서. 결심은 6년 전에 했어요. 진수에게 뭔가를 약속한 딸은 엄마가 살해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녀는 엄마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여겼죠. 그날 엄마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아빠 경찰서 들려서 속옷이랑 갖다 주려고 했거든요. 귀여워라. 그때 내가 까먹지만 않았어도 그놈한테. 혜정씨 잘못 아니에요. 진수는 그녀를 위로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이 세상 누구도 죄짓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거예요. 같은 시각 경운에게도 정보가 유출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아서 저 지금 박정자 씨 집에 가고 있어요. 비행기는 예약했고 애들 바로 캐나다로 보낼 거예요. 형님. 은표야, 그 박정자 신상 털렸어. 난 공항으로 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자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이번 시연 대상자는 박정자 씨. 아이고 니들이구나. 아이 두쌍한 이건 뭐야? 목이지 공.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혜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합니다. 이 아이들은 박정자의 죄를 지원할 유일한 증인일지도 몰라요. 박정자의 죄를 얼른 전 인류 앞에 구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한편 진수는 경운의 아내를 죽인 살인범을 찾아왔는데요. 저 사람이죠. 혜정씨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그 사람. 저렇게 생겼구나. 저 사람은 우리 인간이 정한 죗값을 치르고 잘 살고 있네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경운의 딸이 그와 결심한 건 바로 엄마의 복수였죠. 그 시각 다행히 별일 없이 비행기에 탄 정자의 아이들. 오빠, 엄마 언제 와? 그러나 갑작스러운 헤어짐은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슬픔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잘 탔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를 못하고 보내가지고 한번 안아주고 보낼 건데. 그리고 그 순간 직접 심판을 내리는 진수와 경훈의 딸. 그의 시신은 곧 또 다른 시연의 결과라고 보도됐죠. 경훈은 연락이 안 되는 딸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반장님 찾으십니다. 왜? 경훈아 마침 잘 왔다. 일로 앉아서 뉴스 좀 봐. 시신의 신원을 6년 전에 일어난 철고촌 빌라 부녀자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김창식 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살인범의 죽음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전혀 몰랐던 일인 거지? 몰랐죠. 또한 이번 사건으로 정자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도 치솟았죠. 엎친 데 덮친 격 그녀의 죽음을 너도 나도 중계하겠다는 방송국들. 방송국들 생중계 다 한대. 지상파 방송 싹 다. 세상이 난리난 가운데 경훈은 살인범의 죽음을 알아보는데요. 혹시 그 사건 단서 같은 거 좀 나왔습니까? 그 피해자 근처에서 찍힌 CCTV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제가 그 영상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이 와중에도 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속이 타들어가던 그때 화살촉이 경찰서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자의 시연을 앞두고 중계 준비가 이뤄지는데요. 카메라 위치 좀 한번 봐주세요. 이 모든 게 3일 안에 가능하다니. 직접 보기 위해 돈을 내고 온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이거 보려고 돈을 얼마나 냈을까? 30억이 저기서 나왔네. 이때 혜진에게 한 물건이 전해집니다. 이거 사무실에서 민변한테 왔다던데? 하지만 바로 이어질 시연에 정자부터 챙기는데요. 괜찮으세요? 경훈은 나타날 괴생물체를 대비해 지시를 내리죠. 박정자 씨가 위험해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무조건 박정자 씨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시연 대상자만 남고 전부 다 나가주세요. 지금부터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야, 경고방송 틀어. 긴장하고 안전장치 다 풀어놔. 모두가 지켜보는 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4, 3, 2, 1. 그런데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사자들. 어리둥절해 하던 이때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건처럼 정자가 꼼짝없이 붙잡히는데요. 경훈이 총을 쏴보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녀는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망했습니다. 신의 시연을 목격한 신도들은 다 같이 무릎을 꿇었죠. 얼마 후 병원에서 눈을 뜬 경훈. 하지만 무슨 일인지 병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여기요!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딸은 연락이 안 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본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뉴스에서는 바뀐 세상을 예언했던 진수를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며 소개하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에게 경고해 오신 분입니다. 새진리회의 정진수 의장님과의 인터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을 멈춘 이들에게 그는 선을 행하라고 말하죠. 모두 신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모두 일신을 영위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살인범이 사망한 날의 CCTV에서 경훈이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어제의 대상자 박정자. 과연
이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익숙한 옷을 입은 그녀는 바로 경운의 딸이었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진수는 반대 세력을 잡아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박정자의 경우 이미 주요한 증인들이 모두 해외로 도피했고 이걸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검경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 역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의 의도를 말하는 그 뒤로 경운이 CCTV에서 확인한 딸의 옷이 보였죠.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먹으라는 거죠. 진수는 뻔뻔하게 제 주장이 신의 뜻인 양 전달하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무엇이 정의인가를 판단하며 살아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데요. 선택권이란 선을 행할 의무만 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의도를 전하는 것으로 쓰임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자 화살촉 측은 분노를 혜진과 경운에게 돌리는데요. 그동안 우리의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한 그 새끼들이라고 이거. 도대체 언제 통치를 하는 거야 이 새끼야. 혜진은 그들이 테러하기 전 도망칠 계획입니다. 한시가 급한 와중 그녀의 눈에 들어온 봉투 하나. 그 안엔 2004년 천사의 고지를 받았다는 인물 진수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죠. 그런 한편 딸을 찾으러 진수를 찾아온 경운. 하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막아서는데요. 이 사람 어제 그 형사 같은데? 여기 왜 와? 그 시각 혜진은 진수의 비밀을 선배 변호사에게 알리려 하지만 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문 잠그고 여기 가만히 있어. 선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선배 지금 어디야? 그는 이미 화살촉 테러를 당한 뒤였죠. 그리고 그들의 다음 타겟은 혜진. 그런데 혜진의 어머니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한편 경운이 쳐들어간 진수의 방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때 혜진은 엄마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주변의 시선을 느꼈죠. 저기 봐 저기. 저 여자 맞는 것 같은데. 심지어 실시간으로 방송됐던 폭행 현장. 그리고 직접 확인한 엄마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세요. 이미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향한 건 경운 쪽도 마찬가지였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그때 진수의 전화로 상황이 정리되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런 걸 당하게 해서 전화기 좀 사람들 쪽으로 돌려봐요. 신경훈 형사님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는 곧장 진수가 안내하는 곳으로 향했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고아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실을 알아내려 목사 정치를 찾아온 혜진. 이때 인터뷰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잠깐만 있어봐요. 그에게는 20년 전 진수의 인터뷰 녹화본이 있었죠. 신에게 예언을 들으셨다고요? 무서운 존재였어요. 고지를 받은 죄인 진수는 경운을 만나 예언을 말해주는데요. 저는 20년 전에 예언을 들었어요. 너는 앞으로 20년 후 오후 22시 30분에 죽는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있나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단 하나의 예외를 찾으려고. 그가 모든 걸 밝힌 이때 혜진의 눈앞에서 증거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된 시간은 10분 뒤에요. 점점 진수의 시연 시간이 다가왔죠. 그 또한 자신이 지옥에 갈 죄목을 몰랐는데요. 근데 저는 정말로 연필 한 자라도 훔친 적이 없어요. 울지도 않고 얌전히 있으면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사람들이 정의구현이라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만들어야 했어요.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년이나 그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의 선고.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는 그 고통 속에서
20년을 살았어. 그러나 신이 내린 공포를 모두가 느낀다면 죄는 줄어들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데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공포를 선사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거예요. 혜진보다 먼저 정치를 찾아갔던 진수는 자신의 지옥행을 숨기는 대신 새 진리회 의장 자리를 넘겼었죠. 또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당신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혜진의 죽음까지 그의 제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민혜심 변호사님. 잘 가요. 한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곧 그것들이 몰려와서 저를 죽일 겁니다. 진수는 경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요. 희정 씨는 지금 형사님의 집에서 형사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형사님의 원수를 죽인 범인으로 형사님의 딸을 체포해요. 그게 아니라면 죽음에 대해 그냥 입 닥치고 사세요. 대답을 듣기도 전 다가오는 사자들의 소리. 맞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형사님께 맡길게요. 그 순간 경훈의 눈앞에서 진수의 시연이 벌어집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재만 남은 진수. 그가 만든 새로운 세상은 앞으로 경훈의 손에 달려 있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은 DP, 오징어 게임, 그리고 마이네임에 이어 공개된 한국 제작 시리즈인데요. 연달아 홈런을 때리는 한국 콘텐츠의 기세에 지옥을 향한 기대감도 남달랐습니다. 예고편을 보고 CG 퀄리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본편이 공개된 현재는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섬세함과 동시에 파괴적인 연출, 그리고 강렬한 스케일에 배우들의 눈부신 연기력이 더해져 연상호 감독 특유의 염세적 세계관이 충분히 돋보였죠. 부산행 이후 저조한 성적을 거뒀던 연상호 감독이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제대로 보여줬다는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전세계를 흔들었던 오징어 게임 후로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었던 만큼 앞으로의 반응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을 내리는 드라마 지옥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